네, 그러면 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와서 지치네요. 네. 자, 그래서 G01이라고 하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링 그리퍼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G가 붙어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 두 가지가 요 그리퍼 끝단에 바로 요 지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99.5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숫자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은 얘기 드린 대로 33mm.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는 이쪽 25, 25, 높이는 50인 녹색 오브젝트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여기 동그라미는 이 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물체를까지 잘 갔는지 확인하시라고 제가 편의상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고요. 센서가 여기 10mm 간격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물체를 디텍트 해야지만 잘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 잡힐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팁에서부터 약간 10mm가 센서가 있는 위치니까 여기까지 물체가 있어야지만 잘 잡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로봇들이 이런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거리 센서도 쓰지만 이 부분에 폴스, 힘을 잴 수 있는 센서를 넣어서 여기가 힘이 걸리면 끝까지 밀어서 잘 잡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지금 그리퍼의 경우에는 그런 센서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에 진짜 손가락을 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예제에서는 여기 따로 손가락이 없고 여기까지가 손가락이고요. 가상적인 센서가 여기 10mm 위치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물체가 있지 않으면 이 녀석은 물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까지가 실제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마지막 끝단이고, 이 부분 10mm 안쪽에서 여러분들은 물체를 잡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01이라고 하는 예제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G01을 띄우면은 오브젝트가 700 잡혀 있어요. 500에 있으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500좌표로 가보시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팔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표를 제가 700 좌표에다 놨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해서 해가 사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솔버에서는 이쪽이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 원글이다 보면 로봇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700 좌표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녀석이 25, 25, 50의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에 이제 새로운 엔드 이펙터가 손가락 끝단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위치를 바꾸려면 이 예제에서 이 부분에 접근해서 700 곱하기 0.01, 지금 전부 다 스케일 다운해서 100분의 1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오브젝트 위치도 바꿔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는 거의 대부분 예제 위주라서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G01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예제는 C포스 명령을 써서 600, 200 이 좌표에 이 끝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브젝트하고는 지금 좀 먼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스프나 릴리즈 함수로 호출하시면은 손가락이 이제 작아졌다, 움직이면서 물체를 잡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요, 그래스프 부르면은 이 두 개가 움직입니다. 이걸 부르면 지금 움직였죠. 아무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꽉 잡았고요. 이 간격도 다 이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이 되고 있고요. 릴리즈 하니까 다시 펼쳐졌고요. 그래스프 하니까 잡았고 릴리즈 하니까 떨어졌죠.
이 자체로 이해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G01은 실제 물체를 잡아 올리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능상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 물체를 잡는 기능은 G02에 뭐 do, grasp 이런 함수들을 써서 물체를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연할 예제는 700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0 좌표에 있고요. 이 한 칸이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잡아서 G700, 100 해서 Y축 방향으로 바로 옆좌표죠. 지금 물체가 여기에 있는데 700에 있는데 여기로 옮길 겁니다. 들어서 옮기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 G02의 예제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지금 열심히 치고 있네요. C포스 명령 쳐서 700 좌표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쿵 하고 부딪힌 건데 편의상 제가 지금 이 좌표를 그냥 이동을 했고요. 이 좌표에서 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유 다시 올렸네. 방금 전 보시는 것처럼 부딪히면 안 되겠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일부러 제가 두 번 찍었는데요. 여기에 700 좌표에 있다고 그냥 거기로 이동을 훅 하고 하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이 녀석을 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라 뚫고 지나갑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부딪히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있다고 그 좌표로 그냥 움직이면 부딪힌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다시 끄고 이번엔 다른 명령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700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면 부딪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숫자를 바꾸고 있죠. 600, 600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부딪혔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부딪히는 게 눈으로 보이시니까 여기서는 디텍트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꼼수 부딪히면 안 되겠고 이제 요 좌표 600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부딪히지 않겠죠. 여기서 물체를 지금 잡아보니까 no object라고 나옵니다. 이 사이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C포스 명령으로 600 좌표에서 700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니까 지금 부딪히지 않겠죠. 잘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가 9가 이 초록색 물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반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반 이상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스프 명령 써봅니다. 잡았죠. 그래스핑 오케이 떴고요. 이제 물체를 정말 잡았습니다. 이제 이 세계관이 이해가 가시죠? 일부러 전체 장면을 쭉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물체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살짝 들어봅니다. 700, 100까지 해서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릴리즈 명령을 쓰면 손가락을 놓으니까 물체가 툭 털어졌죠. 재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물체를 놓쳐버리니까. 들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펼치면 안 되겠죠. 좌표 확인해 보니까 오브젝트는 현재 700에 있어야 되는데 700.5893이라는 숫자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잡을 때 에러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탁 놓으니까 좌표가 살짝 옆으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C포스 700에 00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부딪히지 않겠죠. 잘 내려왔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충돌 자체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스핑 물체 잘 잡았고 동그라미가 초록색 안쪽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는 가상적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고요. 이제 옆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우리 목표 지점이 여기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지금 한번 재미로 롤피치오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물체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뭐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서 박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목표로 하는 700, 100 좌표로 이동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제 내려왔죠. 그럼 이제 릴리즈 하면 이제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틱, 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포지션, 이게 옆으로 가면 부딪히니까 또 위로 올라가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제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가 이렇게 통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부딪혀도 뭐 별일은 없습니다만, 정말 실제처럼 접근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는다는 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본 컨셉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고요. 여기 갖다 놓은 다음에 최종 좌표 보니까 700.58, 1.00 여기 약간의 에러들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잡아서 갖다 놨고 위치 에러도 되게 적었죠. 700.58이니까 약 1mm 미만이 틀려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잘 집어서 잘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 왜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재미삼아서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하냐면, 접근을 할 때 반드시 로봇팔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는 것도 충돌하니까. 그러면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멀리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물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물체를 치워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뮬레이션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실제 로봇 쪽으로 가서도 유사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홈워크 하나 나갑니다. 홈워크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은 뭐냐면 700에서 700까지 총 3번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테스트란 명령을 호출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잡았고요. 이제 들어서 밑에 내려놓고 릴리즈하고, 팔이 이렇게 잠깐 떴다가 이렇게 다시 잡아서 이쪽으로 와서 내려놓고요. 릴리즈하고, 한 번씩 이렇게 띄웁니다. 이 띄우는 작업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띄우는 거고요. 실제 공정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이렇게 들어서 놨다 이렇게 잡아서 들어올려서 내려놓고 다시 잡아서 들어올려서 내려놓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3번 지금 반복을 하면서 보시면은 되게 눈여겨보실 부분이라서, T 함수 쓰셔서 G02 gl. object. T 함수 쓰게 되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나오기 때문에 1,4번, 2,4번, 3,4 요 부분에 접근하시면은 XY G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여기 하나, 둘, 셋 로테이션이 3 곱하기 3 있고 0, 0, 0, 1 있고 여기가 XY G잖아요. 그래서 1번 행에서 4번 열 접근하고 2번 행에서 4번 열 접근하면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YZ 값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3번을 제가 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의 좌표를 찍어 놨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어떤 좌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알아서 잡으셔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할 때마다 한 번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700.75 0.75mm만큼 지금 좌표가 X축으로 틀려 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0. 거의 5 되죠. 0.49니까 마이너스 0.5mm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700에 0이었는데 한 번 갖다 놓고 다시 오니까 700.75 마이너스 0.5, 그래서 약 0.75 마이너스 0.5만큼의 에러가, 위치 에러가 생겼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잡아서 갖다 놓고 다시 갖고 오니까 700.759 마이너스 0.62, 이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 수치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아서 들어서 갖다 놓고 다시 잡은 다음에 갖다 놓고 손 한번 들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하시면 위치 데이터가 점점점 틀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3번째 하고 나니까
0.76 X축으로 틀려 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0.65까지 에러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0.49, 0.62, 0.659, 0.7566, 0.759, 0.76 에러가 점점 늘어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이걸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 에러가 점점 원래 위치에서 커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러가 커진다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 숙제를 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8번은 재미삼아서라도 나중에 똑같은 것들을 로봇 가지고도 실제 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무언가 내가 위치에 대한 것들을 보정할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반복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하고 느끼시면 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물체를 이렇게 해서 뭔가 갖다 놓고 릴리즈 한 다음에 제가 손을 들잖아요.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확실하게 들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로봇이 빠져나와야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기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뭔가 가공을 한다거나 구멍을 뚫는다거나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놓고 여기서 뭔가 가공하고 가공할 때 뭔가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죠. 피한 상태이고 이쪽 가공이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다시 잡아서 원래 위치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기계들은 지금 없지만 그런 상황을 상정하셔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방금 전 요 예제는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Y축으로 움직여서 갖다 놓는 건데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지금 X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으로 갔다가 내려놓고 다시 뒤로 빠져서 다시 가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오브젝트, 노 오브젝트라는 에러가 뜨면서 물체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서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가서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체를 못 잡고 있죠. 여기 접근을 여기 와서 다시 가서 내려놓고 빠진 다음에 다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오브젝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좌표를 보세요. 이 좌표는 현재 지금 700이고 여기는 800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작 지점 700에서 이동해서 800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800 좌표에다 한 번은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좌표들을 보니 800.719 에러가 0.7mm 되겠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0.719이고 여기서부터는 오브젝트를 못 잡아서 계속해서 좌표가 똑같이 현재 머물러 있어요. 처음 좌표는 700이었는데 800에다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800.719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얘가 센서가 이 거리를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요 동그라미에 살짝 벗어나서 이 녀석을 잡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물체를 이렇게 밑에서 잡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놓친 건가?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 살짝 위를 잡았죠? 그래서 700에다 갖다 놓고 다시 가서 이 녀석을 잡고 800으로 700으로 이동하고 다시 가서 잡고 높이가 좀 올라가니까 물체를 좀 잡는 것 같아요. 내려놓고 이 부분은 뭔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다가 세 번째에 가니까 그래스핑 2번 성공했는데 3번까지 성공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총 6번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잡았죠. 이게 디텍트 동그라미가 많이 이 녀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보니까 아까보다 에러가 더 커요. 700이고 여기는 원래 700이어야 되는데 701.4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802.1까지 갔어요. 우리의 목표는 원래 700과 800인데
1.4mm가 더 벗어났죠. 높이 잡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높이 잡든 어떻게 잡든 간에 이쪽 방향에 X방향에 지금 오차가 생겼죠. 701, 802, 802에서 지금 멈춰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지금 보시면 Z값으로 이쪽 방향으로 20mm만큼을 더 올려서 잡았는데 아까는 맨 처음에 예제에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 20mm만큼 올려서 여기를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못 잡는 거잖아요. 더 이쪽으로 밀어줘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세 번째 경우를 보니까 이번에는 700에서 못 잡으니까 702까지 2mm 더 들어가 봐야겠다. 802, 802까지 가보자 하고 해봤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잘 잡고 동그라미가 확실히 초록색 아래 들어가 있죠. 내려놨고 다시 가서 잡고 이렇게 가서 내려놓습니다. 이거 뭔가 성공적이죠. 안쪽으로 깊숙이 이렇게 밀어넣은 거죠. 물체가 있는데 아까는 요만큼만 이렇게 잡았다가 이쪽으로 훅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세 번 다 잘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살짝 더 깊게 집어넣어서 물체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702까지 가서 잡고 802에서 잡고 내려놓고 이건 아까 거다. 미안합니다. 바로 요 예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700이 아니라 702, 800이 아니라 802까지 갔어요. 이 예제가 실행이 될 때마다 오른쪽에 찍히는 좌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빠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802에서 잡아서 빼고 702에다 내려놨죠. 700에다 내려놨어요. 근데 들어갈 때 702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그림을 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원래 700까지 가야 되는데 2mm를 더 들어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위치는 정확하게 700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위치는 정확하게 800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잡는 위치를 깊게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깊게 들어가서 잡았기 때문에 이 로봇의 위치가 697, 694, 692로 점점점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깊게 잡았기 때문에 물체가 깊이 들어가서 여기다 놨는 거죠. 702까지 들어간 다음에 700에다 놨기 때문에 물체가 점점점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녀석이 있는데 깊게 들어가서 여기다 놓고 깊게 들어가서 여기다 놓고 하니까 점점점 이 녀석이 이쪽으로 원점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확실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위치가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이해하실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녀석이 있고 나는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건데 여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니까 깊게 들어가서 잡았어요. 702까지 가서 들어 올린 다음에 700에다 내려놨죠. 이 로봇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가서 잡은 게 702였기 때문에 700에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 702까지 들어가서 꽉 잡은 다음에 700에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씩 아주 작은 에러만큼 여기여야 되는데 요만큼 더 안쪽을 잡아서 여기다 내려놓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두 개가 부딪히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잡으니까 이 녀석이 점점점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좌표들이 697, 694, 692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물체를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그래스핑에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가 있고 내가 얘가 70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700에 가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700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얘는 또 700에 가서 잡아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700에 가서 잡으려고 보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래스핑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내려놓는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치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위치 에러가 있다는 것들이 얼마만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사례로서 이런 예제를 만든 거고요. 이 공학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한데 아까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놨다가 X축 방향으로 놓으니까 에러가 더 심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 자코비안이라는 걸 풀어서 이 로봇의 조작도하고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팔이 꾸부정할 때가 조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에러도 좀 적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펴지면 펴질수록 에러가 많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로봇 팔들이 보통 이렇게 90도로 꺾여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은 이걸 전체를 다 쓰질 못합니다.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가 에러도 적고 조작도가 좋아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여기 옆으로 Y축 방향으로 가는 건 에러가 좀 적은데 앞쪽으로 가는 건 팔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에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에러가 더 많아서 지금 플라블럼 1, 2, 3의 경우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서 에러가 훨씬 많고 이렇게 에러가 많은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스핑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성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초보적인 여러분들이 학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장들에서 로봇 자동화를 한다고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물체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급이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물체가 왔다는 거 알고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 구멍 뚫고 뭐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빼서 다른 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뭔가 색깔 칠하고 뭔가 구부리고 접고 또 이걸 들어서 여기다 또 갖다 놓고 여기서 뭔가 또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위치가 똑같은 위치들을 우리 예제에서 지금 슈라고 똑같은 위치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잡아서 내려놓고 얘를 다시 잡는 순간 얘네들의 위치는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잡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안쪽을 잡냐 바깥쪽을 잡냐에 따라서 내려놓는 위치들이 계속해서 에러가 누적돼서 쌓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도대체 용접도 해야 되고 색깔도 칠해야 되고 기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져 있고 로봇은 잡아서 여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위치 오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 보셨던 1번 물체를 못 잡았죠. 한번 갖다 놓고 나니까 에러가 쌓여서 2번 높이 조절을 해봤어요. 조금 난 것 같다가 얘도 물체가 없다고 판단하죠. 오차가 누적되면서 3번 더 깊게 잡으니까 오히려 집었다 놨다는 성공했지만 한 3번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녀석이 깊게 잡으면서 결국 나중에 제대로 못 잡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확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리피터티브한 태스크를 처리할 때 리피터티브한 뭔가 행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의 위치도 정확해야 되지만 로봇이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체가 있고 내가 여길 잡아야 될지 여길 잡아야 될지인데 어딘가 잡아야 되는 위치가 결정이 났다면 반드시 거기를 잡아야 로봇이 이걸 갖다가 다른 데 정확하게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눈으로 보고 갖다 꽂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 서버잉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여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첫 시간에 맨 앞부분에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보편적인 손가락이죠. 방금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런 유형의 손가락만 가지고는 물체를 정확하게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천천히 또 배워 나갈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뭐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아까 그리퍼 첫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미 얘기 드린 그림상에 나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지그를 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물체가 평평한 손가락으로 물체를 잡는다는 게 위치 에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녀석처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면 위치 에러가 살짝 있더라도 얘가 밀려서 들어가겠죠. 저절로 위치가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그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위치 에러를 없애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그를 사용하면 에이씨 그러면 뭐 로봇이라는 게 여기도 잡았다 저기도 잡았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종류의 산업용 로봇만 가지고 산업용 로봇으로 공정을 설계해서 자동화를 스마트 팩토리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그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얘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오죠. 내가 정확한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근처에 가면 이게 이렇게 밀려서 물체가 밀려서 들어오잖아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밀려서 로봇이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트릭이지만 지그를 사용하면 우리가 위치 오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그를 사용한다면 모양이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데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다른 물체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잡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도 잡고 싶은데 여기는 종이짝처럼 얇고 그죠? 여기를 잡으면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꺼운 데도 잡아야 되고 얇은 데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다른 편법 중에 하나는 이 로봇 끝단을 회전을 시켜서 이쪽에도 그리퍼를 달고요. 이런 손가락으로 잡는 거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그리퍼를 하나 더 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잡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 여기는 네모난 모양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이 이렇게 접근해서 이걸로 한번 잡았다가 여기에 있는 팔로 이렇게 접근해서 또 잡기도 하겠죠. 그런 스타일도 그래서 많이들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기 어렵고 전통적인 자동화 기법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모양이 이상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2008년까지 불가능했던 기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을 가지고는 그전에도 카메라는 썼습니다만 카메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이게 텀블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텀블러이기 때문에 여기에 면이 원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2D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평면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잖아요. 비전으로 우리가 문제를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D 비전이 2000년대 초부터 나오면서 3D 비전도 활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 수업의 맨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디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첫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린 것들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일 났다. 이와 같은 스캐너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 뭐 되게 저가고 성능도 안 좋습니다만 이 녀석에서 레이저 빔을 쫙 뿌려서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종 질점들을 판단을 한다면 오브젝트가 있는데 질점들을 얻어냈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겠다라는 걸 계산하고 이쪽은 두꺼우니까 이렇게 잡아야겠다. 잡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정확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잡을 거고요. 이 위치가 이 녀석을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스캐너를 쏘면 얘들의 위치가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를 로봇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삐뚤어 내려놨다면 스캐너를 가지고 내려놓은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로봇의 궤적이 7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700.2나 700.3 마이너스 698로 이동을 해서 다시 얘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얘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다시 잡는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스캐너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물체를 잡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눈으로 보고 이 녀석을 여기다 놨네 아까 내가 생각한 위치가 아니네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잡을 위치를 보정하는 것처럼 스캐너를 활용하게 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판단해서 로봇이 다시 똑같은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라고 하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자동화는 눈을 감고 로봇이 여기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를 써서 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컨셉에서부터는 이 스캐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궤적이 똑같은 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로 살짝 위치를 보정해서 잡고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의 보정 기법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에서 굉장히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수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멀티 컨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위치 에러, 그래스핑, 그리퍼를 이용한 그래스핑에서의 오차 문제를 지그로 해결할 게 아니라, 지그는 한 세트로 그냥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정해져 있는 손을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무언가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손가락 모양 하나를 가지고 위치 오차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수업 설계가 이런 식으로 스캐너와 그래스핑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3,000개 정도가 가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스캐너를 활용하는 과제는 몇 개나 될까요?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캐너를 활용을 해서 물체를 잡는다라고 하는 기법 자체가 어지간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스캐너를 활용해서 물체 잡는 것들을 시연해서 그리고 실제 현장까지 가는 업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다 합쳐서 대기업 포함해서, 대기업도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3개가 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잘하는 업체는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 부분의 핵심적인 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무엇이 스마트 팩토리고 무엇이 자동화인가, 별거 없어요. 이런 고급 기법들이 추가가 됐는가 아닌가가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IoT가 되고 뭐 다른 쓰잘데기 없는 기능, IoT야말로 정말 간단하고 쉽잖아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새 이제 IoT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IoT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IoT는 로봇 쪽에서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2001년도, 2년도에도 PDA 가지고 무언가 제가 클릭해서 원격지에 있는 물체들 확인해 가지고 로봇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다 했거든요. 그래서 IoT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냥 무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뭔가 자동화 기기들을 통칭적으로 IoT라고 하고 있고, IoT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무언가 의미 있는 학습화 기법들을 도입을 해야 그때 가서 IoT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IoT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인터넷도 잘 깔려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멀티 컨택 때문에 위치 오차가 되게 심한데, 그걸 카메라 또는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이 물체를 판단하고 위치를 실시간적으로 보정을 해서 옮기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의 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냐 없냐가 전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기능에 대한 거의 80%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뭐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움직이냐 아니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잘 하고 있지도 않고요. 뭐 그 여러분들이 선전에서 보시면은 뭐 야 로봇 이쪽 도와줘 뭐 다 쓰지도 않는 기능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공장 한번 아까 첫 번째 비디오 보시면 공장에서 막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보이스 인터랙션 하는 것들은 공장에서 실제로 쓸 수가 없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늘 얘기해드린 그래스핑을 어떻게 보정할까, 스캐너를 어떻게 활용해서 위치를 보정할까, 이게 전체 기능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스핑 관련된 걸 조금 더 다른 예제들을 다뤄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스캐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이알로그 쪽, 그 보이스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좀 다뤘거나 세 개 중에 지금 실험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실제로 9주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프라인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다음에 이론으로 더 들어갈지 뭘 할지 제가 좀 더 일주일간 고민해서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